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15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기 전에 오늘은 또 노인과 바다를 준비해 봤습니다. 14쪽.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소년의 얘기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소년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낍니다. 아끼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 여기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소년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 낚시에 쓸 미끼 정어리를 이제 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 2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좋아, 그럼 2마리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소년의 말에 따랐다.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언제 겸손함을 배웠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참다운 자부심이 덜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이 부분 제가 느끼는 것 그냥 노인과 바다를 오늘 한 10장 정도 읽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명화극장 주말에 토요일이나 토요일 특히 일요일에 주말 명화극장 같은 거에 노인과 바다를 본 것 같은 기억이 있고 최근 처음인데 좀 소설이잖아요. 노인과 바다는 소설인데 세계문학 전집 소설인데 그냥 삶의 진리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어서 재밌습니다. 50살인 제가 읽기에는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어서 진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그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어서 라고 얘기하니까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진리에 이른 사람인가? 이렇게 저는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진리는 단순하니까 진리에 이른 사람이어서 언제 겸손함을 표하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자신 시타르타에서 암에 대한 부분도 봤는데 깨달음이나 나 자신을 아는 거, 내가 무지한다는 걸 안다는 것도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겸손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참다운 자부심이 덜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에 이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괜찮았던 게 다음 쪽에 하지만 할아버지는 머스키토 해안에서 지난 몇 해 동안에 남 바다 거북이를 몇 해 동안이나 바다 거북잡이를 하셨어도 눈이 멀쩡하잖아요. 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자기 자신을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별난 늙은이 이게 전에 노인과 바다 하고 만다에서 하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 게 기억이 나요.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자기 스스로 별난 늙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보편적은, 앨게요. 보편적은 최진석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보편적이라 하는 거는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진짜 큰 고기가 잡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직 기운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거야. 게다가 온갖 요령도 알고 있잖니. 삶의 경험, 온갖 요령도 알고 있잖니. 이런 부분들도 그냥 또 눈에 또 좀 들어왔어요. 아, 요 부분이구나. 아드님이 얘기했던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했던 부분이 또 보였고, 읽다가 보니까 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런 거, 뭐 그러자 노인을 잠자고 있던 노인을 깨우거든요.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러자 노인은 두 눈을 떴고 한순간 멀리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무슨 표정인 줄 아시겠죠? 한순간 멀리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책 읽는 내내 시가 왜 은유와 비유와 상징성, 상징, 은유 이러잖아요. 고 작가님이 약간 비유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조금 표현의 방법이 그냥 이 한순간 방금 이 문장을 눈 감고 읽어보면 한순간 멀리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표정을 생각해보면 그냥 이 산타야고 할아버지가 되게 좀 이렇게 포근하게 또는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소년이 노인을 바라보듯이 약간 그런 애처로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좀 잘해드리고 싶은 느낌이 소년이 노인한테 하는 듯이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표현, 비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또 좀 넘어가면 이 부분도 노인의 꿈에는 이제 폭풍우도 여자도 큰 사건도 큰 고기도 사움도 힘겨루기도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여러 지역과 해안에 나타나는 사자들 꿈만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이 사자들을 사랑했다. 또 이 부분도 저는 좀 좋았던데, 그냥 노인, 깨달은 사람, 진리에 이른 사람, 그 노인의 꿈에는 이제 진리에 이른 노인의 꿈에 폭풍우는 불안, 공포, 여자는 욕정, 큰 사건, 큰 고기도 사움도 힘겨루기도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이나 욕정이나 욕망, 번뇌 같은 것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욕심, 욕망은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은 없고, 다만 그는 여러 지역과 해안에 나타나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고 있었다. 또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이 사자들을 사랑했다. 사자가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았다. 약간 좀 청춘, 그 왜 일본 건축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원주에 뮤지엄도 있는데 그 사람이 초록색 사과가 그거죠. 그건 그 사람이 청춘 나이가 많은 늙은 분이신데 이제 청춘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어렴풋이 아직 모르는 거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번 그 박물관에 갔다가 그 안도 다타온강 그런 건축가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원주에 박물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서 거기 원주에 있는
그 골프 클럽인가 거기서 제가 갔다 왔었는데 그 안더 타워가 설계를 맡아서 건축을 했는데 그런 그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더 타워 맞는 것 같아요. 청춘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괜찮은 글귀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잘 모르니까 아직 한번 그냥 그때 한번 글을 본 게 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괜찮은 말이었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사자들의 꿈만 꿀 뿐 사자의 꿈만 꾼다. 그러니까 본능, 여기서 이제 사자나 소녀는 아직 때묻지 않고 그러니까 본능, 자기 자신에 충실한 뭐 때묻지 않은 욕심 없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닮은, 그러니까 그런 자신, 지금 자신을 닮은 사자나 소년처럼, 노인이 사자나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고 있는 사자, 그리고 어린 소년을 사랑하듯 이 사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노인은 마음 상태가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불안이나 번뇌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는 없고 그저 자기 자신한테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소년의 마음, 새끼 고양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런 순수함, 그런 것만 그런 꿈만 꿀 뿐이었다. 이렇게 좀 그 집 노인의 진리에 이른 노인의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좋았고 막 살면서 예를 들면 폭풍우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그리고 뭐 욕정, 그리고 뭐 큰 사건이나 큰 고기는 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사건은 뭐가 있겠죠. 큰 사건, 안 좋은 일. 큰 고기는 여기 있어. 큰 고기는 부를 얘기하는 것 같고, 큰 부, 뭐 싸움도 힘겨루기도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여러 지역과 해안에 나타나는 사자들 꿈만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았고 어린 소년을 사랑하듯 이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한 번도 일단 이 부분이 또 그 노인을 또 설명해주는 비유죠. 비유. 약간 사자처럼 소년처럼 그런 아직 그런 마음가짐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괜찮았던 거는 34쪽에 여기를 읽으려면 다른 어부들은 해류가 흐르는 대로 미끼를 내맡겼고 또 어떤 어부들은 때로 180m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1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미끼를 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난 정확하게 미끼를 들이올 수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단지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오늘 운이 닥쳐 올는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죠. 물론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낚시를 해야 낚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낚시를 하면 운이 찾아왔을 때 내가 준비를 100% 명확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고기를 잡는 그죠.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거든. 운은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면 아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49세인데 연 10억 정도를 부동산을 통해서 연 10억 정도의 평균 수익을 올리는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괜찮아서 즐겨찾기에 담아놨는데 오늘도 일하면서 들은 내용이 하와이 대주택님 이틀 전에 영상 최진석 교수님 나왔는 거 일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정말 통찰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 영상 그리고 그 어제가 불교도 무슨 책 얘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코뿔소처럼 뭐 가라 그 영상도 괜찮아서 그 영상하고 그리고 그 49세 부동산으로 연 10억 정도 소득을 올리시는 분의 영상 세 가지를 오늘 봤는데 그날 봤던 거를 제가 즐겨찾기에 담아놨다가 오늘 이제 일하면서 생각이 놓을 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표가 뭐냐라고 뭐 아나운서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물어요. 유튜버가 물어보니까 목표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몇 살 때까지 60살까지 70살까지만 이 일을 하고 나는 이제 파이어족이 되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하고 그런 생각 없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목적이나 목표도 딱히 없다. 그냥 내 앞에 내가 만나는 내가 계약을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 거지 언제 은퇴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표가 없다. 그분이 목표가 없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예를 들면 100억 자산가가 되겠어, 1000억 자산가가 되겠어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 사람의 그분의 말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악착같이 100억을 벌겠어, 악착같이 1000억을 벌겠어 이런 목표는 없다. 그냥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그냥 오늘 충실하게 나를 내 실력을 닦으면서 나를 즐겁게 그냥 살겠다. 단 내가 계속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이 일을 계속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겠다. 그냥 그 말이 너무 단순하고 또 진리같이 들리고 또 고 작가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순간까지 정말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를 나누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의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나, 돈은 필요 없다. 공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감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에 돈이 묶이고 주식처럼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이 묶이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공부하면 된다. 지금 자기를 성장시키면 된다. 돈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또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관이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재밌게 봤어요. 뭐 그 사람도 그런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준비가, 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열심히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진석 교수님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을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느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준비가 기회를 만나서 이제 그 좋은 운을 잡게 되지 않나. 봤던 내용들이 다 연결되죠. 최지석 교수님 얘기도 그렇고, 그 스타벅스 건물주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오늘 본 영상이나 노인과 바다에서 봐는 이 내용들이 좀 조금씩 이렇게, 오늘 봤던 내용 중에는 제가 41조까지 읽었는데, 오늘 봤던 내용 중에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단지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오늘 운이 닥쳐올지는. 이 부분은 또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 에디슨. 이건 또 내 얘기는 아니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거기서 봤죠.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물론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이래 책 내용들에 보면은 이 소설이 비유나 은유나 이런 부분들도 좋고, 삶의 진리 이런 것들이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것도 처음에는 어렵던데 뒤로 갈수록 또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갈수록 좀 그 겨울 눈꽃처럼 손에서 사라질 것이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이런 것들도. 단지 내게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 오히려, 물론 운이 따르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철저하게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죠. 비유로.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또 이런 책 읽고 있으면 좀 막 부자 뭐 이런 제목 책들은 사실 좀 들고 다니면 저는 조금 부끄러웠는데, 뭐 이렇게 이런 책들, 이런 문학책 같은 책들을 들고 다니면 어떤 폼 납니다. 좀 이렇게 좀 내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런 책들 읽고 있으면. 그래서 더 좋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다섯,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 요즘은 좀 그런가. 역량 있는 사람, 똑같은 건가? 좀 그게 너무 좋아. 역량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 난 정말 역량 있는 사람. 내 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의 크기. 내가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생각,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역량 있는 사람. 군자다운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하대님 영상에 최진석 교수님 영상 정말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부분, 직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 정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또 웃긴 게, 그냥 최진석 교수님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 얘기를 하게 되어서 부끄럽고 죄송한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그 마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예를 들면 나는 뭐 지금 내가 마트 사장이고 카페 사장이고,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또 뭐 또 다른 거를 뭐 하고 있을. 직업은, 내가 하는 일은 뭐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 예를 들면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다.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뚝 하고 있는데, 그 최진석 교수님 영상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저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 유명한 뭐 교수님이 탁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했는 거라고는 한 1년 6개월 동안 책 읽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하면서 역시 책을 계속 읽어야 돼. 역시 독서야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교 책 이름 모르겠다. 그 책도 제가 조만간에 사서 일단 책꽂이에 꽂아둘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당장 읽고 싶지만 지금 읽을 책이 또 많으니까 일단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겠습니다. 호 작가님도 책이 한 3,000권 되는데 안 읽은 책이 몇백 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갖고 싶은 책들, 눈에 들어오는 책들은 좀 사서 책꽂이 좀 꽂아놨다가 오메가메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좀 읽어줘, 이런 날은 좀 꺼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냉담을 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인데, 저는 신자인데 불교 서적들은 좀 불교는 좀 신이 없잖아요. 신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암이라든가 깨달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처럼 수레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수레는 무엇인가, 그 부분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런 내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영상들 올려주셔서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고, 일을 끝내고 어머니하고 무슨 얘기를 할 적에도 이게 예를 들면 좀 일이 고되고 삶이 고된 게 아니라 일이 고되죠. 그러니까 최진수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준비를 나를 안 갈고 닦아놨더니 나 자신을
준비를 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의 이 지금 일이, 업무가, 나의 일이 삶이 고된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일이 내 능력보다 치보다 높은 수준의 일이라서 내가 고되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이 고된 거지 삶이 고된 건 아니다. 삶은 좋은 쪽으로 하고 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잘 살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성환아 잘하고 있어. 그래. 응?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은 괜찮은데 일이 고된 거죠. 일이 좀 고돼서 고된 일을 끝나고 일을 끝내는 시점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뭐 오늘 있었던 얘기라든가 또는 어머니 뭐 힘든데 말은 안 하지만 어머니 뭐 요즘 허벅지가 좀 얇아졌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듣고 있으면은 나의 일 때문에 도와주시느라고 바쁘셔서 운동도 못하고 좀 피곤해 보이면 죄송한데 어머니가 저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고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된 거는 사실인데 고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예를 든다면 좀 그런 건전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게 좋은 변화와 편안한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 어차피 고통 속에서 성장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아마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30분을 끊었으니까 또 이게 영상이 짧으면 막 굉장히 시간이 쫓친다 그러면 그렇고 좀 바빠서 한 10분 내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영상을 아침 긍정화를 자르면 가끔 그게 좀 두려워요. 어떨 때는 누가 볼 것 같은데 영상이 짧으면 이게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요즘에는 예전에는 한 100일 전까지만 해도 영상 찍으면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고 했는데 요새는 뭐 안 돌려보니까 내 목소리가 어떤지 내 얼굴이 어떤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지나가면 머릿속에서 잊어지고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슨 영상을 올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30분 넘어가면 안 보다 봅니다. 일단 그래서 영상을 길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더라도 영상을 길게 찍으면 33분 이런 시간이 눈에 보이면 좀 안도감이 좀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길게 찍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간혹 무슨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주제를 가지고 찍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오늘 읽었는 책들을 뭐 그냥 또 읽어보면서 오늘의 이벤트를 내게 있었던 오늘의 이벤트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꾸준하게 계속 부단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영상을 기획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하면 이렇게 준비 없이 아무 말이나 해서 30분을 넘기는 거랑은 다른 개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영상 또는 10분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집도 그러니까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준비의 시간 영상을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리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이 지금 저한테는 원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의 주제를 정해서 영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하는 게 제 원싱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게 있고, 지금 이 유튜브 올리는 일은 굉장히 도움은 돼요. 뭔가를 꾸준하게 계속, 이게 영상 올리게 이렇게 내 얼굴을 바라보고 영상 올리는 게 되게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뭔가 불편하지만 이 영상을 꾸준하게 쉬지 않고 만일 동안 도전하고 있는 거, 나와 약속을 지키고 이 영상을 올리는 거 부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나중에 이 영상 올리는 게, 아침 긍정하고 올리는 게 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되면은, 그때는 주제도 정하고, 예를 들면 또 준비하고 2시간 3시간 준비해서 이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위해서 하루를 뭐 다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책 읽고 좋았던 내용들 소개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냥 읽고 내 목소리 좀 듣고, 책도 읽어보고 내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아침 긍정학은 10가지 외치고, 그냥 이거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지금은 저에게 최선입니다. 네,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